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종합 괴의 해석 21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80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천수, 천수송에 관한 기존의 주역의 논의와 고사에 관한 설명을 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통적인 주역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했듯이 한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 유부, 광형, 정길, 이섭대천. 수는 기다림은 믿음이 있으면 크게 형통하고 고으면 길하니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로우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 한자를 기다리다, 비를 만나 나아가지 않고 멈추어서서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상께는 수, 학께는 천이죠. 즉 상께 수는 물, 험난함, 비, 은택, 구멍, 통함, 노고, 이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학계 건천은 건, 하늘, 강건함, 차가움, 말, 진의 진전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수천수는 험난함이 앞에 있으니 때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천상의 구름이 비가 되어서 내릴 예정이니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기존의 설명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설명은 수를 기다리다고 해석을 하는데, 기다린다고 해석하는데, 고사역에서는 수를 젖다로 이야기합니다. 젖었다. 이렇게. 비에 젖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고사역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사역은 이 스토리를 어느 상객, 장사하는 상인이 젖는 것을 소재로 상객이 장사하는 상인이 행상을 하면서 겪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한자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수, 유부, 광형, 정길, 이섭대천. 수는 상객이 얻은 것이 있으니 가장 형통하도다. 점은 길하도다. 이섭대천,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수는 천우이며 젖다는 뜻이 있다. 즉 기다린다로 하지 않고, 원래는 이제 여기에 최초의 이제 수는 구름이 하늘 위에 있으니 비가 내리면 때를 기다려야 한다. 즉 때를 기다리라. 그래서 수는 기다린다인데 개별 호사에 있어서는 이것을 이제 젖다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객이 이제 돈을 벌면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전체 이야기는 상객이 행상을 나가면서 비를 맞고 젖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개별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효를 보면은 수우교, 넓은 뜰에서 젖는다, 들에서 젖는다. 즉 상객이 어느 고을에서 돈을 벌고 난 다음에 다시 물건을 등짐을 지고 다른 곳으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고을을 떠나서 넓은 들로 나아갔는데 마침 비가 내려서 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젖었다의 의미죠. 그 다음 이용항, 항상함을 유지하라 이 말이 아니고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해라,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이롭다고 해석을 합니다. 즉 상객이 넓은 들로 나아갔는데 비에 젖어서 피할 곳이 없는데 멈추지 말고 그대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 구이, 수사, 모래밭에 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등짐을 지고 나아가는데 이제 상객이 웅동에 빠져서 몸의 일부가 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유원, 조그맣게 말이 있다, 즉 잘못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종길, 조그만 잘못이 있으나 길하게 끝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구삼, 수운이 진흙에 빠졌다고 합니다. 즉 진흙에 빠져서 몸 전체가 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좋지 않은 환경에 빠진다. 그러니까 치구지, 도적을 이제 불러들이는 거죠. 즉 치구지, 도적을 이르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우혈은 피에 젖는다. 즉 피떡이 되었다는 얘기죠. 피투성이가 되었다. 즉 도적을 만나 피했으나 도적이 끝까지 뒤쫓아와서 상해를 입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자혈, 혈을 움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움집에서 나온다. 즉
상객이 뒤쫓아온 도적에게 해를 당해서 피투성이가 된 채 움집에서 도망쳐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구호 수우주식, 술과 음식에 젖는다. 즉 상객이 뒤쫓아온 도적을 피해서 나갔으니까 목숨이 살았죠. 그래서 이를 다행으로 여겨서 이제 술을 진탕 마시고 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륙을 보면은 입, 우, 혈, 움집에 들어간다. 즉 상객이 행상하는 상인이 다시 머무를 곳을 찾아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불속지객 3인 내 청하지 않은 손님이 3명 왔다. 즉 도적 3명이 다시 상객을 찾아서 쫓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지, 경은 공경한다가 아니라 경계하여서 본다. 즉 재화를 뺏기지 않게 철저히 경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고사의 관점인데 그러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를 같이 한번 살피겠습니다. 자, 초구를 보면은 수우교 이용황 무구 들에서 기다림이니 항심을 지니는 것이 이롭다.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구이 수우사 소유원 종길 모래밭에서 기다리니 조금 말이 있으나 기를 것이다. 조금 언쟁이 있으나 길하게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구삼 수운이 치구지 진흙 속에서 기다리니 도둑을 불러오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구호를 읽어보겠습니다. 수우주식 정길 술과 음식을 즐기면서 기다릴지니 일을 맡아 처리하면 길할 것이다. 상육 입우혈 유불속지객 3인내 경지종길 도망쳐서 구멍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초청하지 않은 손님 세 사람이 올 것이니 공경하여 모시면 길할 것이다. 다사는 이 사람을 손님으로 보고 있는데 고사에게서는 도적으로 보고 있죠. 이런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산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수유부 광형 정길 이섭대천 수는 믿음이 있음이니 빛나고 형통하여 일을 맡아 처리하며 길할 것이다.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초열을 보겠습니다. 수우교 이용항 무구 교에서 제사를 지내며 천명을 기다릴지어다. 항상 변하지 않는 도를 지키는 것이 이로울 것이며 허물이 없다. 구이 수우사 소유원 종길 냇물을 건너지 말고 모래밭에서 안전하게 기다려야 할 것이다. 냇물을 건너지 않고 남아있는 행동에 대해서 조금 소유원 헐뜯는 말이 있기는 하나 끝에 가서는 결국 길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9.3을 보겠습니다. 수운이 치구지 그러니까 이제 진흙 속에 머물러 있으니 나아가지 말고 진흙 속에 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도둑을 불러들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사를 보겠습니다. 수우열 출자열 피를 흘리며 천명을 기다릴 것이다. 그렇게 천명을 기다리다 보면은 험난한 구덩이로부터 나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천수 9.5를 보겠습니다. 수주식 정길 술과 음식을 즐기면서 기다릴지니 일을 맡아 처리하면 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상육 입우혈 유불속지객 3인내 경지종길 도망쳐서 구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초청하지 않은 손님 세 사람이 올 것이니 공경하여 모시면 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도 조금 불분명한데 수천수 예전에 한 유튜브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논의를 보았고 이번에는 끝으로 한글 정리한 부분을 한번 살피겠습니다. 자, 수천수 개는 행상하는 상인이 겪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즉 젖는 것을 소재로 해서 행상하면서 겪는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는 원래 기다린다, 멈춘다인데 여기서는 젖는다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부는 이제 원래 노획한 포로 재물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에 파생하여서 상인이 돈을 번 것을 이야기합니다.
광형은 원형으로 읽어야 한다. 원형은 가장 형통하다는 말이다. 즉 상객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가장 형통하다는 이야기죠. 정길, 점이 길한 것은 상객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다. 이섭대천, 큰 내를 건너면 어렵다. 즉 상객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가장 형통하고,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가면은, 즉 행상을 계속하면은, 즉 큰 내를 만났는데 큰 내를 건너가 행상을 또 계속하면은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구에 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수우교, 그러니까 수는 계속 젓는다로 이야기합니다. 그 넓은 들에서 젓는다. 즉 상인이 행상해서 돈을 많이 벌고 다시 물건을 등짐을 메고 나아가는데 고을을 떠난 뒤에 비를 맞아 젖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용항, 항상 하는 대로 하면 이롭다. 즉 비를 만나 젖었으니 비를 피할 곳이 없으나 멈추지 말고 그대로 쭉 나아가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구의, 수사, 수를 또 젓는다로 이야기합니다. 즉 모래밭에서 젓는다. 즉 등에 등짐을 지고 모래밭을 지나가다가 작은 운동에 빠져서 몸의 일부가 젖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유은 잘못이 조금 있는데 그렇게 큰 흠결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길, 웅덩이에 빠져서 몸의 일부가 젖었으나 마침내 좋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큰 시련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바로 원상복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구상을 보겠습니다. 수운이 진흙탕에 빠졌다고 합니다. 즉 몸 전체가 젖게 되죠. 그래서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되는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하게 된 것이며, 이것은 도둑이 쳐놓은 덫에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치구지, 도적을 불러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도적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서 도적들을 불러들인 결과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이죠. 육사, 수우혈, 피떡이 된다. 즉 피투성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진탕에 빠져서 도적을 만났으니 일단 무사히 탈출을 하였으나 이미 피가 많이 이제 피투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출자혈, 혈은 움집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기거하던 곳을 이야기하죠. 즉 출자혈은 움집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상객이 뒤따라온 도적들에게 해를 당하여 피투성이가 되어서 움집에서 도망쳐서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행히 재화는 강탈을 당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하니까 구오에서 수우주식, 술과 음식에 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술을 취하게 마시고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육, 입우혈, 이제 혈은 움집이며 다시 이제 투숙할 곳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유불속지객 3인내, 청하지 않은 손님 3사람이 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재화를 빼앗기 위해서 따라온 도적입니다. 즉 3인내 3사람이 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해서 경지, 경은 공경이 아니라 경계한다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재화를 빼앗기지 않게 경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계를 잘하니까 결국 도적들의 추격에서 벗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는 술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하는데 고사역에서는 행상하는 상인이 젖는 것을 소재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어서 천수송, 송사에 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송은 이제 재판에 관한 이야기인데 소송 3년에 이제 집이 거들난다고 해서 소송을 중간에 그만두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송, 유부질척, 중길, 종난, 이섭대천, 분리섭대천, 이견대인, 분리섭대천입니다. 송은 믿음이 있더라도 막혀서 두렵다고 하니 중도에 그만두면 길하고 끝까지 가면 흉하니 대인을 봄이 이롭고 대천을 건너는 것은 끝까지 하면은 이롭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송은 이제 소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께는 천, 학계는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은 송사를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은 또 공개적인 책망의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상께는 건천, 학계는 감수입니다. 상께는 천, 하늘, 강건함, 차가움, 상승의 기운이 있다고 합니다. 학계감은 물, 비, 통함, 험난함, 하강의 기운이 있답니다. 그래서 하늘은 위로 올라가고 비는 내려와서 서로 방향이 다르고,
그 다음에 광과 힘이 그러니까 방향이 서로 다르고 접하니까 송사가 생기답니다. 그래 비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모든 걸 씻어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재판이 3심제 마지막 재판이 마지막 권리 수단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마지막 권리 침해도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예전에 한 것을 관심 있으시면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고사역에서는 기존의 논의와 달리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불령소사, 송사를 오래 하지 않는다. 즉 습주가 송사를 오래 하면은 결과가 이롭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유원 말이 조금 있다. 비난이 조금 있다. 그러하나 종길 마침내 길하게 끝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송사를 오래 끌지 않았기 때문에 종길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의 불국성 송사에 이기지 못한다. 그리하서 기포 돌아가서 도망을 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인 300호는 고을 사람 300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 무생 왜 재앙이 아니냐. 300호 고을 사람들이 그 고을을 다스리는 읍주를 상대로 송사를 하였는데 그 읍주가 송사에 피하자 도망을 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을 사람 300호가 재앙을 면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63은 식구덕 옛날에 덕을 갉아 먹는다고 합니다. 그게 먹는다가 아니라 갉아 먹는다고 해석합니다. 즉 송사에 이기지 못하니 읍주가 도망을 갔는데 300호 고을을 빼앗긴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 정려 점이 위태로운 것은 송사에 이기지 못해서 옛덕을 갉아 먹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종길 마침내 길한 것은 왕을 따르기 때문이다. 즉 혹종왕사 읍주가 왕의 일을 쫓는다고 합니다. 즉 문왕이 송사하는 일을 읍주에게 맡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사에서는 불국성 송사에 이기지 못한다. 복즉 명류 읍주가 송사에 이기지 못하고 돌아오니까 왕명이 바뀌었다 이러죠. 즉 읍주가 소송 수행을 제대로 못하니까 왕명 소송에 대한 전략이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즉 왕사의 내용이 바뀌었다. 즉 문왕이 송사에 대한 작전을 바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전길 안전에 관한 점은 길하다. 즉 읍주가 소송 수행을 잘못하였으나 목숨이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9호 송원길 읍주가 바뀐 왕명에 쫓아서 즉 바뀐 전략에 따라 소송 수행하여서 송사에 크게 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상구 혹석지 반대 왕이 송사에서 이긴 것은 읍주가 큰 하사품 띠를 하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종조삼 치지 아침나절에 3번 빼앗아 간다고 얘기합니다. 즉 왕이 송사에 이긴 읍주에게 큰 띠를 하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덕을 의심하여서 다시 하사한 띠를 빼앗아 버린다고 합니다. 즉 이 천수성은 송사를 소재로 읍주가 송사를 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제 이 글을 한자글을 읽지 않았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송, 유부, 질척, 중길, 종난, 이견대인, 분리섭, 대천. 송은 송사에서 얻은 것이 있으나 두려워하고 경계하리라. 중간은 길하나 끝은 흉하다. 대인을 만나보는 것이 이롭다. 큰 내를 건너는 것은 이롭지 않다. 그러니까 소송을 중간에 그만두어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소송은 가장 하수가 하는 전략입니다. 이 개사의 내용은 어느 읍주의 송사에 대한 이야기다. 송사에 관해서 과정에서 중간에 그만두면 길하다. 근데 끝끝내 하면은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그러면 이어서 이제 전통적인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피겠습니다. 자, 한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육 불령소사 소유원 종길 일하는 바를 오래 하지 않으면 조금 말이 있다 하니 끝내는 길함이라. 구이 불국성 기포 기읍포 기읍인 300호 무생 송사를 이길 수 없으니 물러나 숨는다 하여 그 고을 사람이 300호이면 재앙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읍인 300호가 무생이라는데 누가 이제 재앙을 받지 않는다에 대해서 견해가 크게 세 군데가 대립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예전에 한 것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9덕 93, 63 19덕 정려 종길 혹정왕사 무구 옛덕을 간직하여 고자도 위태우니 마침내 길할 것이다. 혹시 왕사에 종사하더라도 이로움이 없다. 여기서 식을 이제 먹는다는데 이 해석이 불분명해가지고 난점이 있었으나 고사에게서는 갈가 먹는다. 조상의 은덕을 이제 말아 먹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조금 더 명확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서로 양자를 비교하면서 보는 거죠. 구사 불국성 복즉 명유 안정길 송사에 이길 수 없어 곧 명을 취하여 돌아와 나아가고 바꾸고 바르게 편안하면은 길할 것이다. 안정길도 조금 애매한데 이제 고사에게서는 안전에 관한 점은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9호 송 원길 소송에서 크게 길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구 혹석지 반대 종조삼 치지 혹 큰 띠 반대를 받더라도 조회가 아침에 끝나기 전에 3번이나 빼앗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산의 관점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글자가 끼워져서 이제 제가 한글로 쓴데 좀 못 썼지만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부 질척중 길 종흉 이견대인 분리섭 대천 송은 믿음이 있으니 성실한 마음을 가득 채워 천명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지라 길하나 그 끝은 흉할 것이다. 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롭고 큰 내를 건너는 것은 이롭지 않다. 중간에 소송을 끝까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초육을 보면은 불령소사 소유원 종길 송사를 오래 끌지 않을 것이니 조금 헐뜯는 말이 있더라도 끝내 가서는 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9위 불국성 기이포 기업인 300호 무생 송사를 일으킨 사람이 송사를 이길 수 없어 돌아가서 도망을 치니 그 업주인 300호에게는 재앙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63을 보겠습니다. 19덕 정려 종길 혹정왕사 무구 옛 떡을 먹으니 일을 맡아 처리하면 위태로움이 있겠으나 마침내 길하게 될 것이다. 혹시 왕의 일을 따르더라도 이제 성사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국성 복증 명유 안정길 상대왕은 송사에서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다시 명에 나아가게 될 것이며 상황이 변하였으니 안정된 일을 하면은 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9호를 보면은 송원길 송사의 군주가 이길 것이다. 이길 것이니 길할 것이다. 상구 혹석지 반대 종조 삼치지 혹시 큰 가죽 허리띠를 하사받는 일이 있더라도 조회를 끝마치기 전에 3번 벗게 될 것이다. 빼앗기게 된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다산의 관점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와 다산의 관점이 미세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송에 관한 한글 정리한 것을 같이 한번 살피겠습니다. 자,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송은 송사를 소재로 하여 업주의 송사에 관한 고사를 이야기한 것이다. 유부 부는 사로잡은 노예와 포획한 재물인데 여기서 파생돼서 얻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질척 두려워하고 경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길 종용 중간은 길하나 끝은 흉하다. 즉 송사 과정이 그러하다는 얘기죠. 중간에 그만두는 게 낫다 이 말이죠. 소송 3년에 집안 말아먹는다는 속담이 그냥 생긴 속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분리섭 대천 큰 내를 건네는 게 이롭지 않다. 즉 대천은 송사를 가리키며 송사는 결국 이롭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초구를 보겠습니다. 불령소사 송사를 오래 하지 않고 그만둔다. 즉 업주가 송사를 오래 하면은 결과가 이롭지 않음을 알고 중간에 그만둔다는 얘기죠. 그러하니까 소유원 조금 말이 있더라도 조금 잘못이 있더라도 종길 마침내 길하게 된다. 송사를 중간에 그만두니 조금 잘못이 있으나 결국 길하게 끝난다고 이야기합니다. 9위 불국성 송사에 이기지 못한다. 기포 업주가 자신의 골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도망을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업인 300호
이제 또 업주가 송사를 이기지 못해서 도망가니까 업인 300호, 고을사람 300호는 재앙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죠. 즉 업주가 송사에 피해서 고을로 도망을 가니까 고을사람 300호가 이제 재앙을 면하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6.3을 보겠습니다. 식구덕. 식은 갉아먹는다. 즉 덜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즉 옛날의 덕, 조상님이 쌓아놓은 공덕을 갉아먹는다. 즉 예전에 자신 또는 선대가 쌓은 공덕을 말하며 공을 세워서 300호 하사받았으나 송사를 이기지 못해서 도망가니까 300호 고을을 빼앗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려, 위태롭고 종길은 마침내 길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혹정왕사, 왕의 일을 따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즉 혹정왕사는 왕의 일을 쫓는다. 즉 문왕이 송사하는 일을 업주에게 맡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성, 이루는 게 없다. 이 말은 다음 효를 이야기합니다. 즉 불국성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 효에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국성, 송사에 이기지 못한다. 복증 명유, 업주가 송사에 이기지 못하고 돌아오니까 왕명이 바뀌었죠. 즉 소송 전략을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왕명이 바뀐 것은 왕사의 내용이 바뀌었다. 즉 문왕이 소송 전략을 새롭게 짰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전길, 안전을 묻는 점은 길하다. 즉 생명을 소송 수행을 업주가 잘못했는데 생명은 보존이 되었다고 하니까, 즉 송사를 이기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목숨은 보존되었으니까 안전에 관한 점은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송, 바뀐 왕명, 소선 전략이 바뀌어서 다시 송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원길, 가장 길하다. 즉 바뀐 왕명에 따라 송사를 진행하니까 크게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구, 혹석지 반대, 왕이 송사에서 이긴 업주에게 큰 띠, 사은품을 하사했다 이 말이죠. 근데 관직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조 삼치지, 아침나절에 3번 빼앗긴다. 즉 큰 띠를 하사했으나 왕이 그 공덕을 의심해서 다시 빼앗아 간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는 소수성에 관한 이제 고사역의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천수송, 수천수에 대해서 살폈는데, 수천수는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인데 고사역에서는 상인이 행상을 나가면서 비에 젖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천수송은 소송에 관한 이야기, 업주가 소송에서 성공했고 패하고 그런 부분에서 고사역